물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11월 둘째 주 토요경마 11월 12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12개 레이스가 펼쳐지겠고요. 전반적으로 중배당이 많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가리만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면 짭짤하게 압축막건으로 적중할 수 있는 편성이다. 배팅의 강약 조절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이 배팅에 힘을 실어드리는 경주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시면 오늘 토요경마 상당히 재밌는 하루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중반부의 7경주가요 충마가 없는 난타전이에요. 그러니까 7경주가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 10경주가 재미가 있어요. 10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고배당 적중했던 마필도 있고 한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승부 경주로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11경주는요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11경주는 역시 승부처로 노리고 갑니다. 7경주와 11경주는 준 메인 승부 경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붙도록 하겠고요. 10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살펴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경주 2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산마 6군 레이스가 6개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1000m 2세마 경주가 3개, 그리고 1300m 레이스가 3개 준비가 돼 있었는데 1호 경마에서 2경주가 1300m 레이스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경주가 1호 경마 2경주와 분할이 됐습니다. 1000m 2세마 경주로 분할이 됐는데 다행히도 1호 경마 2경주는 좀 센 놈들이 갔고요. 이번 경주는 좀 헐렁헐렁한 놈들끼리 붙었습니다. 뭐 출전 마필 대부분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굳이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금이 많은 2세마 경주입니다. 3,300만 원짜리. 그래서 2번마 축체 메이킷이라는 마필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요거는 선행 가면 무조건 더 뛰는 말이 맞습니다. 이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9월 23일 경주를 보니까 모래를 안 맞으려고 외곽을 크게 돌고 전개를 풀어간 거예요. 그리고 데뷔전 보니까요 10월 15일 날 데뷔전을 보니까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려다가 너무 외곽을 돕니다. 한 6위권, 7위권 외곽을 돌면서 밀렸다가 다시 끝걸음이 살아납니다.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안 맞으면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죠. 그래서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강민이 노리는 마필은 바로 옆에 3번마 열퀸이라는 마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번마 축제 메이킷이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월등하게 빠른 순발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갇혀버릴 수도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열퀸이다. 직전 경주 보면 역시 이 마필도 외곽을 크게 돌았습니다. 9월 23일 날 주행심사 때 걸음을 보니까요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살랑살랑 붙들고 들어갔는데 모래 검증이 안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강민이 이거를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염려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곽을 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번마 축제 메이킷이 선행을 가더라도 3번마 열킨이 오늘은 바로 외선에서 붙습니다. 2반매, 3반매까지 붙을 수 있어요. 기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마 열킨이 안정적인 전력이다. 3번마 열킨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마 열킨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2번마 축제 메이킷은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뭐 무시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실 매력은 없어요. 여기서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간다면은 4번마 불의 명곡이라는 마필이 능력 미달을 당했죠. 9월 2일 날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그때는 이 마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능력 미달이 됐고요. 직전 9월 9일 재검 때 보면 모래를 안 맞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추진 동작 없이 여유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간간히 뭐 채찍을 대보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았고요. 7번마 라운메이커라는 마필이 10월 8일 경주에서 이게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선두권에서 경합을 하고 무너진 마필이에요. 그런데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이 모래를 많이 맞으면서도 괜찮습니다. 이 꼬리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3번마 열퀸을 놓고 가는데 당일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번마 축제 메이킷, 4번마 불의 명곡, 7번 라운 메이커 뭐 이 정도 선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굳이 2번마 축제 메이킷의 깜빡이에 배팅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역시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3번마 스카이빅 3번마 스카이빅을 관심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10월 1일 경주는 의지가 없었죠. 그냥 가는 대로 의지가 없었는데 직전 경주는 난데없이 그냥 선행 출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나섰는데 계속 압박을 받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1300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1000m로 경주거리를 내려왔습니다. 3번마 스카이빅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이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딱히 발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3번마 스카이빅은 여기선 선행을 하면 줄어든 1000m 경주거리는 잡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마 스카이빅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6번마 럭키미스터가 이게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직전 경주도 얼레벌레 배당판 바람을 불었는데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드렸죠. 절대 안 되는 말이다. 강민이 웬만하면 절대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요거는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상대들이 좀 강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비카삭스의 알파칸 11.9배 압축 막건으로 적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번마 럭키 미스터라는 마필은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개가 밀려요. 직전 경주도 그래서 깨진 거잖아요. 물론 진로가 좀 막히고 살짝 짜부가 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이 마필이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오히려 안쪽 게이트 있는 마필 중에 2번마 러블리 데이라는 마필이 역시 발주는 좀 늦어요. 그런데 9월 25일 경주를 보면 그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8월 27일 경주를 보면은 마지막 끝걸음이 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실전을 거듭하면서 순발력만 조금 보강이 되면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5번마 골든 스텝이라는 마필도 배당팔에 바람을 좀 많이 불 것 같은데 10월 2일날 데뷔전에 뛰었던 편성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리드머니, OP300 뭐 이런 마필들 다 들어온 말들이죠. 보니까 이게 다 들어온 말이네. 보니까 큐피드 플라워, 스마트 파티 뭐 이런 마필들 편성은 상당히 강했네요. 5번마 골든 스텝이 페로비치 안장이라면
뭐 직전 복귀 내용은 사실 뭐 별 볼 일 없어요. 착차도 컸고요. 하지만은 요거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는 마필은 3번마 스카이빅입니다. 이거 선행하면 여기서는 버틸 수 있다. 실전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마 스카이빅을 배당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레이스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m로 진행되는 것이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마 풀게인, 2번마 뉴캐슬, 7번마 황금주파, 그리고 8번 프라우드. 자, 이렇게 4마리를 관심마로 꼽아봅니다. 이 4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축마로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1번마 풀게인이라는 마필이 일단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그런데 이 마필의 최근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뽕을 뽑은 겁니다. 정말 이빠이 뽕을 뽑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게이트 이점이라고 해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번마 뉴캐슬을 주목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배당이 나오면 2번마 뉴캐슬인데요. 이 마필은 9월 10일 날 경주 내용이 좋아요. 국제기수 초청 경주였죠. 그때 이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뒤로 확 쳐졌다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또 진로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원래는 고배당으로 좀 노려볼까 하다가 워낙 이 앞선이 빨랐잖아요. 그냥 선행마, 선임마,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이거를 올라올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라고 보고 꺾었어요. 현장에서 꺾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권까지는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선에 가는 마필이 강하질 않아요. 2번마 뉴캐슬의 투입이 통할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마 뉴캐슬은 배당마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7번마 황금주파가요. 이게 선행을 간다고 아마 많이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직전 경주 잘 뛴 겁니다. 앞선에서 그냥 선행마, 선임마 2마리가 땡땡 굳어가는 그 경주에서 나름 3차까지 선전을 했는데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가 못했죠. 4코너에서 자리가 밀리면서 또 외곽으로 삐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재추지를 하면서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황금주파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만 직전 경주 주파 기록이 좋지가 못했고요. 그리고 1300m 경주 거리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 황금주파가 물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월등하게 앞서는 능력은 아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8번마 프라우드는요. 이거는 이철경 기수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 진짜 이철경 기수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기승술이 안 좋은 건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역대 그 부진 기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이상도 기수라든가 아니면 뭐 한창민 기수라든가 아니면 뭐 고흥석 지금 조교사로 가 있는 고흥석 기수라든가 뭐 이런 정말 말 못하는 그런 기수들 그 계보를 잇는 기수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호주에서 말 타다 온 기수인가 싶어요. 특히 직전 경기를 보면요. 이게 스타트 밀고 나오다가 진로가 막힌 건 맞아요. 근데 진로가 막히면 살짝 제어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엄청나게 크게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보면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을 때 팍팍 밟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앞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밟아도 충분히 되죠. 스타트도 부드럽게 하고 쓸 때도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부드럽게 그렇게 스톱을 하는 게 그게 운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 초보자들은요. 스타트 때 왕 하고 스타트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 팍팍 쓰고 그러거든요. 이 이철경 기수 기승술이 그래요. 직전 경기 보면 스타트 나올 때 살짝만 제어했어도 됐는데 그냥 확 제어하고 뒤로 확 쳐져버려요. 그러면서 또 시종 후미에서 외곽에서 걸음을 또 안 남기고 들어왔으면 말을 안 해요. 걸음을 엄청 남겨요. 그러면서 착순권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수가 받게 됩니다. 이철경으로는 솔직히 못 믿어요. 이 마필은 9월 3일 경기에서도 보면 그때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곽을 쳐줬다가 재추진을 했을 때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민이 째려보고 있는데 또 10월 2일 날은 순도로 안제 교체가 되면서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고요. 근데 이거 이철경 기수 정말 믿음이 안 와요. 어쨌거나 1번, 2번, 7번, 8번 이 네 마필은 관심마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2번만 뉴캐슬이 재미가 있습니다. 2번만 뉴캐슬이 배당 가치도 있고 안쪽에는 1번 풀게임과 2번만 뉴캐슬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될 레이스가 3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배당도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번 4경주를 추천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 또 현장 승부지를 파악할 마필이 몇 마리 있기 때문에 추천경주로 노리고 가진 않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분위기 좋으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이 이 7번마 트리플 챔프죠. 7번 트리플 챔프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그 혈통적인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대 단점은 역시 내추로 기대는 악벽이에요. 내추로 기대는 악벽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직전 경기도 보니까 안쪽으로 기대는 바람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하게 선행을 하면 더 떠요. 근데 8번만 소아라 천왕도 빠르고 안쪽에 1번만 매니베트도 빠르고 3번만 슈퍼 로켓이라는 마필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매니베트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냥 뭐 한방 맞건 적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월 10일 경주를 보면 그때 국제기수 초청 경주였는데 이 추입을 하다가 진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뭐 경주를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했던 마필인데 그 전에 보여줬던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선행마 보내주고 바로 쫓아가서 끝나겠다. 그래서 따당으로 끝났던 경주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1번마 매니베트는요, 요거는 순군전이라도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배당가치 충분한 마필 1000m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고 3번마 슈퍼로켓이라는 마필도 페로비치가 안장이 올라왔는데요. 직전 경주는 그 스타트 나오면서 착지 불량으로 꾸벅했잖아요. 그리고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9월 3일 경주를 보면 물론 죽기는 했습니다만 1200에서 확 죽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또 5월 달에는 요거 선행을 나섰을 때에 9.2배 압축 막고를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요. 선행을 나서느냐, 선행을 나서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관건인데 3번마 슈퍼로켓은 강밀 때 웬만하면 여기선 선행 출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3번마 슈퍼로켓도 안쪽 게이트 이점이면 봐야 되고요. 8번마 소아라 여왕 소아라 천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도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인데 이 마필 역시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경주에서는 강민이 계속 꺾어버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 이 5번마 신도롬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복귀가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7월 30일 경주 점배당 그냥 한방 인정하고 적중을 했어요. 그 뒤로 순군전에서 9월 3일 경주에서는 안 갔는데 대차로 바닥을 쓸어버렸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역시 강공 의지는 없었습니다. 바닥을 쓸긴 했어요. 아주 깡바닥을 쓸긴 했는데 끝걸음이 아예 죽는 걸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두권이 뭉개지면 5번마 신드롬까지는 요거는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마 매니베트 배당 마필로서는 5번마 신드롬 이런 마필을 주목을 하면서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사실 배당 메리트는 없어요.
저배당이 뚫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보여준 게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배당 한 방에 들이다 깔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바들 경기에서 뭐 어떻게 뛸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마필들이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1번마 검행이라는 마필이 일단 주행심사 내용을 놓고 보면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되죠. 뭐 주행심사 때도 외곽을 좀 크게 돌렸고 결승선에서 뭐 추진 동작이 없이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모래를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래를 조금은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마 검행은 데뷔전부터 좀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뭐 1번 게이트라면은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6번마 세라킹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친친짠을 이길 때의 걸음을 보면 착차는 4분의 3마신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요 워낙 여유가 많았어요. 뭐 붙들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6번마 세라킹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선두권 외곽 선입을 바로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번마 세라킹이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 52kg의 부담 중량이면 여기서는 뭐 또 봐야죠. 7번마 장산불패가 이게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외곽으로 빠가시기를 해버렸죠. 3코너부터 빠가시기를 하면서 능력 미달 40마신을 깨졌는데 사실 그 전에도 보면 이게 뭐 선행을 나서고도 넉넉하게 버티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전개 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20전을 뛰었는데 더 이상 살아날 걸음이 있을까? 발전기 대치로 보았을 때는 밋밋하죠. 뭐 이런 마필들. 외곽의 12번마 간악함성이 조금 뭐 팔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10월 21일 날 보니까 완전하게 이게 능력 미달이거든요. 막 채찍을 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뭐 아무런 뭐 느낌이 없었고 직전 경주는 외곽을 붙들고 탔는데 이 3열 외곽을 좀 선두권 전개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는 보였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뭐 확실하게 이게 뭐 완성도 높은 걸음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번마 검행, 6번마 세라킹 뭐 현재로서는 이 두 마필밖에 안 보입니다. 뭐 나머지 장상천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현장에서 또 승부지를 밝혀드릴 텐데요. 현재로서는 뭐 1번, 6번 저배당인데 배당 메리트, 배팅 메리트는 없습니다.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국산마 혹은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2번마 합작품이 최근의 복귀 내용은 좋아요.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다고 봐요. 직전 경기도 좀 이렇게 서둘러서 선두 외곽까지 바로 붙여보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전부라고 봐야죠. 이미 9월 달에 바닥을 쓸었을 때 한계를 드러낸 마필입니다. 이런 거 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린다면 이건 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4번마 역대 최상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뭐 꾸역꾸역 뛰긴 하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뭐 직전 경주도 뭐 코차로 이기긴 했는데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4번 역대 최상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순군전이라도 1200m는 또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새벽불꽃이 직전 경주에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인기 6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그냥 서둘러서 선두권에 그냥 서둘러서 묻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어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고 또 9월 10일 경주를 보면 이게 차분하게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또 끝걸음을 남겼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 경주 강민이 계속 노리고 가고 있는데 1200 경주 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7번마 새벽 불꽃은 문세영 기수라면은 뭐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8번마 브라보 진선미가 7월 23일 경주를 보면 그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거의 뭐 2착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9월 3일 날
이거 아주 쥐어짜면서 배당판에 바람을 불고 입상을 했고요. 직전 경기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사실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 만만치 않은 상대들 틈에서 자리 못 잡고 또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대가리 싸움 들어가다가 2차게 머물렀는데 좀 무리한 전개를 풀어갔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래서 8번마 브로버 진선미는 근데 박혀놓네요. 지금 부담력 2kg 늘고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선행은 일단 뭐 어렵다고 보죠. 선행은 7번마 새벽 불꽃도 빠르고 또 안쪽에 5번마 챔프하트도 맘만 먹으면 여기서 선행 갈 수 있고 뭐 쫓아가는 전개도 되니까요. 어쨌거나 뭐 8번마 브라보 진선미는 배팅 거래는 가져갑니다. 하지만 충마감은 아니고요. 자, 충마는 7번마 새벽 불꽃 노리고 갑니다. 자, 이건 무조건 더 뛰는 마필입니다. 7번마 새벽 불꽃 7번 새벽 불꽃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경마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공략하는 추천 경주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 게임처럼 보이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지 않는 레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레드우드는요, 최근 3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5월 8일 경주에서 대가리 서놓고 9.7배 적중을 했고 7월 10일 경주도 이거를 좀 강하게 노렸는데 그때 안쪽을 째고 들어오면서 질러가 막혔죠. 이게 질러가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노렸는데 직전 경기는 또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1000m에서 깨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은 13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능력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거나 뭐 페로비치 안장했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다. 하지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진 않고요. 8번마 슈퍼 대물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요거는 세게 읽어줄 내용이 없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준 액면이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 같은 전개, 우리 경마장 말로 꽃전개, 꽃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인데 물론 마지막에 좀 진로가 주춤주춤했는데 그걸 뚫고 나오는 그런 근성을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9월 24일 날도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마필이고 8월 27일 날도 열심히 가서 깨진 겁니다. 7월 30일 경주도 보면 끝걸음이 좀 남긴 했는데 편성은 또 굉장히 약했고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8번마 슈퍼대물은 상대적으로 좀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초반 선행은 7번마 클레이슛이 나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레드우드도 붙을 거고 뭐 JS 군단이나 뭐 이런 마필들 금봉왕 이런 마필 다 붙을 텐데 8번마 슈퍼대물은 깜빡이로 팔려도 여기서는 실전 막건으로 공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8번의 깜빡이를 공략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중배당 강하게 노리는데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 배팅의 충마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좀 최근 경기에서 아쉬움이 남았죠. 다시 한번 강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경주는 저배당 아니다. 중배당 막건에 배팅이 힘을 실어서 때리는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금화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뭐 놓고 사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빼고 사서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2번마 서군마루죠. 2번마 서군마루 직전 경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8월 13일 경주에서도 그 초원의 창가 뮤지니 강민 초원의 창가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추천 경주로 뮤지니의 50배, 50.7배였죠. 50배 7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요거는 받치는 막건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꺾었던 이유는 선행을 아주 편하게 가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모래를 맞으면 확 쳐지는 그런 악벽도 보였던 마필이에요. 최근 경주를 보면 모래 악벽은 전부 다 많이 좀 교정이 된 그런 모습이지만
직전 경기도 보면 뭐 선행을 나서고 또 3코너에 선행을 뺏겼다가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선두 외곽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러면서도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은 뭐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충마로 강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마필 기본 자질이 센 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만 성운마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7번만 영롱이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가장 센 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마필이 6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널널하게 그 낙승을 거뒀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경주를 보면 최후미까지 전개가 밀렸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그 추임력이 막 요리조리 막 이렇게 그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도 날라올 마필, 뒤에서 올라올 마필은 영롱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그냥 외곽에서 대하시를 끌어올리더니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자력으로 2착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번만 영롱이라는 마필은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라고 봅니다. 8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는 내측으로 좀 기대는 앞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결승선 채찍도 놓쳤어요. 강민이 8월 14일 날은 받치는 맞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7번만 영롱은 8월 14일 경주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8월 14일 경주만 이렇게 손바닥으로 살짝 가리면 계속 연투를 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만 영롱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9번만 위즈 스피드가 뭐 6월 18일 날 또 한방, 5월 15일 날도 또 7배짜리 압축, 4월 달도 8.7배 계속해서 적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전 경기를 보면요, 앞선이 뭉개져 버렸죠. 그냥 너무 외곽에서 이렇게 선행을 노리다가 선두권이 경합으로 그냥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돌진이 날라왔던 그런 경주인데, 9번만 위즈 스피드도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 됩니다. 1300m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 오늘은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7번만 위즈 스피드까지 가져간다. 5번만 친친짠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었던 내용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공백기를 감안하면 나쁘진 않았는데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죠. 상대들 정말 약했죠. 뭐 레드우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우드 이런 마필들이니까 5번만 친친짠은 승군전에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7번만 영롱을 놓고 가는데 2번만 성운마루냐 9번만 위즈 스피드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7번만 영롱을 강하게 노리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6번마 신바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지금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6번마 신바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로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자질 자체가 센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개가 잘 풀리면 올 수 있는 마필이고, 전개가 좀 빡빡하면 못 오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도 보면 정말 그림 같은 전개 잘 풀었습니다.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2번 게이트에서 정말 잘 타고 깨진 거예요. 거의 2착을 들어가다 마지막 덜미가 잡혔는데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죠. 6월 26일 경주도 보면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거의 뭐 삭제 처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막감은 아닙니다. 기본 자질이 센 놈이 아니고, 안정적인 마필은 역시 7번마 라운볼라벤이죠. 그 전에 8월 21일 경주에서 그 설록과 같이 뛰었을 때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기본 사이즈가 세다, 이런 느낌을 팍 받았던 마필이고, 6월 19일 경주를 보면은 또 3코너부터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1700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1900m 혼합 3군 경주 나가가지고 이거는 뭐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 페이스였는데 쫓아가질 못해요.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질 못하면서 그냥 마지막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1900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1700이기 때문에
7번마 라운볼라베는 이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마 최고비술은 강민의 관심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는 안 갔습니다. 뒤에서 그냥 대충 붙고 타면서 안 갔고, 또 9월 11일 경주도 보면은 1700m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한 2, 3위권 그렇게 전개를 풀어가다가 마지막 추진 동작은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걸음은 살아 있었고, 4번마 최고비술이 이게 복병입니다. 좀 덜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최고비술은 배당마로 주목하시고, 8번마 플라이윙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대하시가 상당히 좋아요. 초반 선행은 3번마 대보배가 일단은 뭐 초반에 선행을 노려볼 거고, 뭐 8번마 플라이윙도 외선에서 그냥 바로 붙여볼 텐데 3번마 대보배는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마 대보배는 좀 현장 좀 주로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센 말은 아니죠. 어쨌거나 이 7번마 라운볼라베를 놓고는 배팅권에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8번마 플라이윙도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에 워낙 걸음의 여력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널널하게 그렇게 통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8번 플라이윙도 배팅권에 가져가시고, 7번마 라운볼라벤을 강하게 읽어줘야 될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배팅 강도 강하게 올리는 추천 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또 입상할 때마다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마 대마지존이죠. 직전 경주는 대가리로 놓고 공략했습니다. 대가리 놓고 스피릿 오브 한센의 21.3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을 했고요. 또 8월 14일 경주 강민이 다른 방송에서 UCC를 찍을 때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요거 대가리 놓고 사겠다. 대마지전에 리워드 하이를 127.6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마지전이라는 마필은 데뷔전부터 강민이 한 2년 넘었죠. 2년 넘었습니다. 데뷔전부터 106배를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에 3연타를 때렸다가 또 공백기 길어진 이후에 강등이 되고 다시 또 고배당을 터뜨렸다가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던 마필. 1번마 대마지존이 아마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번마 진달래. 직전 경주 강민이 역시 쌍대가리로 말씀드렸죠. 이거는 보여줄 게 많다. 선행을 나서면 무식하게 뛰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번마 진달래를 대가리로 추천드렸는데 워낙 여유가 많았어요. 뭐 결승 통과할 때까지 뭐 대차로 걸음을 벌리면서 8번마 진달래와 1번마 대마지존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강민이 노리는 충만은 요 둘 중에 없습니다. 요 두 마필 물론 강하게 읽어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만 부러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8번마 진달래는 14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것이 변수입니다. 1200까지는 잘 뛸 수 있어요. 하지만 1400은 거리 검증이 돼야 되고 1번마 대마지존은 직전보다 500g 늘어난 부담 중량,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뭐 1번 게이트에서 얼만큼 선두권에 좀 서둘러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3번마 천행도 빠르고요. 은빛 환희도 오늘은 앞선에 붙어갑니다. 뭐 6번마 골드호라라는 마필도 최근에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선행 각질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 그 외에 발빠른 마필들이 뭐 외곽에도 보면은 뭐 인수제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요. 나잇 아웃 온더 타운이라는 마필도 예전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고,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앞선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진달래를 축마로 놓고 가지도 않고요. 1번마 대마지존을 축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강민 축으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6위권 되겠습니다. 5위권, 6위권 되는데 이번에 무조건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말을 놓고 일단 중배당을 기본으로 때리고요. 중고배당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10일 경주입니다. 혼합 1군 2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추천 경주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마리 단순한 편성이고요. 뭐 쉽게 보면은 인기마 접전 경주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이런 경주에 뭐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민이 볼 때 여기 분명 먹을 거 있습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2번마 다이나믹 질주, 그리고 6번마 스페이스포트, 8번마 언비터블. 자, 이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마리는 그냥 삭제 처리합니다. 완전하게 삭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2300m이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되는 대가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인기마 깜빡이는 꺾고 또 준 대끼리로 팔리는 맛bil도 사실 받치는 맛권 이상으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중배당을 승부 맛권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중고배당 맛권까지 2300m라고 해서 이게 추임마가 잘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300m에서 제가 자주 예전에 500배 이상을 맞춰드렸을 때도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00m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 배당을 노리면서 중배당 강하게 때리는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레이스.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죠. 일단 2번마 큐피드 총알이라는 마필.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8월 21일 경주에서 이거를 인기 순위 6위였을 때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걸음을 남기면서 3착에 들어갔죠.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걸 대가리로 놓고 큐피드 총알의 S로즈 125.1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2번마 큐피드 총알은 1200 경주거리에서는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지금 54.5kg까지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가기가 어렵죠. 오늘은 뭐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쫓아가서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쫓아가는 거는 그림 자체는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2번마 큐피드 총알이 이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텐데 이걸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3번마 금화레피드는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습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는데 그냥 서둘러서 한 3위권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거거든요. 테마 등급을 이기면서 자력 입상입니다. 그리고 또 결승선 추입할 때 진로도 좋지가 못했어요. 진로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2착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3번은 금화레피드는 앞으로 보여줄 게 많습니다. 뭐 실전을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걸음이기 때문에 3번 금화레피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10번만 S로즈 역시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이게 또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면서 거의 뭐 큐피드 총알도 이길 뻔했던 그런 탄력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 마필은 5월 달에도 5월 1일 날도 인기 순위 10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거의 뭐 착차 없이 뭉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원래는 이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쫓아가면서 오히려 앞선을 붙지를 못하더라고요. 추임력이 엄청난데 다시 뛰면은 큐피드 총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복귀는 됩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지금 5.5kg나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되겠고요. 9번마 히든 챔피언은 직전 경주 뛰었던 상대들이 굉장히 강했죠. 뭐 선록, 야오스카이케, 클리너킹, 전승대세, 백산은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 승부 경주로 메인 승부 경주로 또 적중을 했던 그 마필이고요. 어쨌거나 9번마 히든 인디언이 직전에 패출혈이 나면서 좀 주춤주춤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9번마 히든 인디언은 요거는 보자. 다만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6일날 마체중이 13kg 늘어나면서 개바닥을 쓸어버렸어요. 그러더니 8월 20일 날은 또 널널하게 대가를 치고, 자, 이런 마필들 전력 기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마지막 경주는 3번마 금화 레피드, 또 12번 히든 인디언, 요 두 마리를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1호 경마 UCC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